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새벽 시간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돌며 차량을 던 대범한 10대들이 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을 노린 건데 10대들의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나타난 남성이 마치 자기 차인 듯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차 안에 뒤져 뭔가를 들고 나와 유유히 사라집니다. 다음 날에 또 나타난 남성은 다른 차에서 하얀 종이봉투를 들고 나와 세더니 일행과 나누어 갔습니다. 문이 열린 차량에서 현금과 상품권을 훔친 겁니다. 집주인께서 자기 차도 누가 털어간 것 같다. 그거를 핸드폰을 보고 확인을 한 거예요. 차랑 연동이 돼 있어갖고. 그래서 제가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이들은 사흘 만에 또다시 현장을 찾았다가 결국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날 잡힌 차량 털이범은 2명, 모두 10대였습니다. 청소년들은 지하주차장을 배회하다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같은 무리의 청소년들은 이 아파트 외에도 주변 빌라를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엔 제주공항에서 차를 훔치고 경찰관을 폭행한 중학생 3명이 구속됐고 이달 초에도 식당에서 금품을 훔친 10대 9명이 입건되는 등 청소년 범죄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다시 본인의 거주 환경이나 생활 환경으로 돌아갔을 때 그 범죄를 저지를 당시의 위기 요인에 그대로 고스란히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거죠. 생활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있지 않는 한은 계속 한 번 범죄를 저질렀던 청소년들은 또다시 그런 범죄를 저지를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최근 5년 동안 제주에서 특수절도와 강도, 폭행 등으로 검거된 청소년들은 4,400여 명. 하루 2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범죄자가 됐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도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핵 권위자인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를 이따금 기자가 만나 제주의 영향과 대응 방안을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올해 여름 계획대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제주 해역에는 이 오염수가 언제쯤 유입되기 시작할까요? 수면에서 200m 위에 있는 거는 아마 저기 미국, 캐나다, 멕시코 선 거쳐서 오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요. 그러면은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그런데 이제 심층수가 문제죠. 수심 200m 밑에서 500m. 그거는 이제 바로 미국 쪽 가지 않고 태평양 통하지 않고 바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이제 남중국해, 동중국해, 그래서 대만 해협 돌아가지고 제주 근해에 6개월 내지 7개월로 예상이 돼요. 그런데 그게 애석하게도 태풍 경로에 놓였단 말이죠. 용오름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다시 솟구쳐 올라오단 말이죠. 그게 이제 빗물에 구름에 씌어서 오다가 이제 내리면 그러면 이제 한반도 또 내륙도 제주도뿐만 아니고요. 안전지역은 아닌데. 그러면 오염수가 유입되면 제주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건지. 네. 투기, 방류, 그러니까 2억 7천만 톤이 나가면은요. 아무래도 균일 이렇게 퍼지지 않습니다. 그 뭉친 데가 있어요. 이게 여러 점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공교롭게도 예를 들어서 해저류가 있었다, 어패류가 있었다. 근데 더 걱정되는 거 하나는요. 그 평형수라는 게 있어요. 정박한 상태에서 평형수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수천 톤, 경우에 따라서는 큰 배는 10,000톤 바닷물이죠. 그런데 후쿠시마 8개 해내도 투기가 시작되면 그대로 푸고 오죠. 그래서 제가 해녀분들 걱정하는 거예요. 바다에 버려지기 때문에 먼저 그러면 해녀분들께 그 방호복이라도 건네드리자. 이분들은 직접 들어가요. 그렇죠? 삼중수소가 아니고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이 지금 모자 씌우기처럼 씌워가지고 숨기고 있는 세슘, 스트론튬 아직 저장 용기 그대로 절반 이상 남아있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는 삼중수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쉽사리 희석되지도 않고 침적이 되는데 그게 용케 생체일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생체 확산, 생체 축적 거기
맨 꼭지에 우리 인간이 있죠. 먹이사슬 맨 끝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제주도에도 저녁 밥상에 올라오지 않는다고 그거는 대통령도 장담할 수 없죠. 우리가 방류 정지, 임시 구제 신청 또는 이런 모든 그 법적인 절차에 남아있고 싶어요. 그런 점에서는 서울보다도 우리 제주가 앞장서 가야 됩니다. 서울은 사실 느긋하잖아요. 그렇죠? 태풍만 오지 않으면 뭐 그럴 수도 있다는데 제주도 우리나라입니다. 국토 아니에요?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도민, 어민, 해녀분들. 그래서 저는 길을 쓰고 막겠다. 저장용기 더 지어라. 인공호수 지어라. 그래가지고 막을 수 있는데 왜 버리느냐. 그 논리를 펴는 거죠. 결국 괴담은 아니고 진담입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제주에서도 5.18의 의미를 되새기는 추모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제주 4.3이 시작된 3.1절 발포 사건 현장에서 5.18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1947년 3.1절 발포 사건이 있었던 제주시 관덕정 광장. 붉은 한지를 든 무용수가 음악에 맞춰 진혼춤을 춥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횃불과 제주 4.3의 상징인 동백꽃을 들고 희생자들의 넋을 달래는 겁니다. 진혼춤을 춘 무용수는 5.18 민주화운동 김영철 열사의 자녀. 아버지와 더불어 희생된 영령들, 제주 4.3으로 희생된 영령들까지 생각을 하니까 이제 오늘 임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좀 더 뭉클하고 산자들의 도리, 그런 기억하자는 뜻으로 같이 함께 의미를 포함하고. 광주 5.18 희생자들의 이름과 비문도 제주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나서 희생자 100명의 슬픈 사연을 1시간 동안 이어 읽었습니다. 묘지번호 1-60 성명 최미애 비문 여보 당신은 천사였소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5.18 제주 추념 행사는 영화 제작사와 비영리 단체가 국가폭력의 상처를 공유한 두 지역이 서로 연대하자는 의미로 제주에서 처음 열었습니다. 평화, 인권, 그다음에 생명의 소중함이 같다라고 하면은 다름은 연도와 지역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충분히 제주 4.3과 광주 5.18은 같이 연대해서.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관객들은 자리를 지키며 추모의 마음을 보탰습니다. 광주에서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에서 이 행사를 치르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제주시청 앞에서는 5.18 사진전과 함께 민중항쟁 정신계승 제주대회도 열려 5월의 정신을 알렸습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도내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린 가운데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 정신을 기리며 역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공장 폐수로 뒤덮여 죽음의 강이라 불렸던 울산 남구 여천천을 도심 속 생태하천으로 되살리기 위한 대규모 정비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남구 도심에서 장생포 고래 문화마을까지 이 여천천을 따라 유람선이 운항하는 거대한 관광 벨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신정동부터 장생포까지 남구를 가로지르는 여천천. 산책로에는 강아지와 함께 산책 나온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영락 없는 생태하천으로 보이지만 여천천은 지난 1960년대 공업화로 인해 공장 폐수로 뒤덮여 죽음의 강이라고 불렸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자연 생태하천 조성 작업을 시작해 현재의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됐습니다. 옛날에 비교하면 지금 많이 좋아졌죠. 동네 주민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게 좀 어색했는데 지금은 같이 많이 어우러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같은 공간을 즐기고 그리고 생활하는 그거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도 이따금씩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거나 갈수기가 오면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남구가 여천천을 완벽한 도심 속 생태하천으로 만들기 위해 10년간 2,700억 원을 들여 대규모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의 최우선 목표는 침수와 악취 문제 해결입니다. 거기에 하류를 도심 속 운하로 조성해 도심에서 장생포까지 유람선이 오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현재 계획 중인 태화강역 인근 여천배수장과 쓰레기 매립장 부지 개발까지 발맞춰 진행된다면 여천천에서 장생포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관광벨트가 완성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오늘도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현재 바다에 낀 안개로 인해 이렇게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야가 답답한데요. 북부 중산간 지역과 산지에도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겠고 오전까지 바람도 불겠습니다. 이 비구름대는 일본 남쪽 해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북동부 지역과 산지를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비가 가끔씩 오다가 그치겠고요. 비가 그쳐도 오늘 구름의 양이 많아서 날이 흐리고 선선하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면 현재 기온 제주 17도, 고산 16도, 성판악 12도 보이고 있고요. 서귀포는 20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21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바다 안개로 인해 오늘 섬 지역으로 가는 도항선 운항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도서 지역의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우도 20도, 마라도와 가파도는 22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제주 해상에도 오전까지 비가 가끔씩 오겠고요. 제주도 앞바다와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에 발효 중인 풍랑특보는 오전 중에 해제되겠습니다. 특보가 해제돼도 물결이 3m까지 높게 일겠고 제주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물결이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 풍랑특보는 늦은 오후쯤 해제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맑고 따뜻해서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올해 노지감귤의 꽃 개화 시기가 평년보다 이틀 빠르고 피는 양도 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노지감귤꽃 개화 시기는 해안 지역이 4월 29일, 중산간 지역은 5월 2일로 지난해보다 사흘, 평년보다 이틀 빨라졌습니다. 꽃이 피는 양도 70% 정도 늘었는데 지난 2월에서 4월 사이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0.5도에서 1도가량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서귀포시 우회도로 건설에 따른 서귀포 학생문화원 대체 부지로 삼매봉 공원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최근 제주도가 대체 부지로 제안한 삼매봉 공원 내 15,000제곱미터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다음 주에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고 다음 달에는 제주도와 협약서를 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가 국제선 재개에 힘입어 개장 이후 최고 매출을 기록하고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드림타워 카지노의 4월 순매출이 99억 6천만 원으로 3월보다 1.6배, 지난해 4월보다는 4.7배 늘어 2021년 6월 개장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지노 방문객은 18,000여 명, 고객이 칩으로 바꾼 드롭액은 96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었는데 다음 달부터는 중국 직항 노선이 3배로 늘면서 매출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지역의 키위 생산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해 키위 생산량은 8,700여 톤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재배 면적은 335헥타르로 전라남도에 이어 두 번째였습니다. 농업기술원은 내년까지 국내 육성 키위 품종 재배법을 확립하고 제주도 통합상표를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약물을 잘못 투약해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간호사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의료 기록지를 삭제하는 등 오투약 사실을 은폐하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제주대병원에서 코로나19로 입원한 13개월 영아 유리미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하고 사고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